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전달해 주실 겁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발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여권발 국회 이전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어제인 11일 이제 충북 계산군청에서 열린 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시키고 서울은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국회 단계적인 이전을 포함한 이 계획안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4년이었죠. 그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예. 어떻게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당시 헌재는 이 서울은 수도라는 이 간습 헌법을 근거로 해서 이 행정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 수도를 이전하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바로 수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이니 이를 이전하면 수도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제는 피해가고자 이제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두고 나머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고려해서 이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여의도에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종의사당이 국회 본원이 되는 거고 이제 여의도 의사당은 이제 분원 또는 이제 여의도 출장소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국회의 핵심 기능이 이 상임위원회인데 이 상임위원회가 모두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의도 국회는 좀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의 위헌 결정을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국회 전체를 옮기는 그런 효과를 얻는 이제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지금 생각에는 꼭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무슨 뭐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런 예.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국회 이전은 편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좀 어떻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 이낙연 대표가 이 지금 시점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이 초대형 이슈를 꺼내든 것은 좀 숨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숨은 의미가 있어 물론 보여요? 국토 균형 발전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뭐 사실상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충청권은 대표적인 여야의 경합지입니다. 현재 이제 충청권을 대표할 만한 이제 대권 후보도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가 이번 국회 이전 이슈를 이제 주도하고 또 이전까지 실제로 성공을 하면은 충청권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전략적 판단도 분명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네. 당장 어제 국회 이전을 발표하는 현장에서도 이 대표가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아마 이것도 같은 이유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다소 잡음은 있겠지만 뭐 법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정치는 결국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국회 이전 아마 그 충청권 표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 표준어는 저기 서울에 있는 게 표준어죠.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추미애 어쩌다 킹메이커입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 예, 어제 네. 모든 뉴스를 아주 도배를 했던 뉴스 그 내용인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가 이제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 전국 유권자 이제 18세 이상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오차 범위가 이제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2%로 바짝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1, 2위 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8.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이 이 국무총리 출신의 집권여당 대표와 또 현직 경기도지사와 이제 3강을 함께 형성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는 처음이고 앞으로도 아마 쉽게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의 가파른 그 지지율 상승에 대한 원인을 두고 그 여권 내부에서는 때릴수록 더 커진다. 이런 그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윤 총장이 이제 차기 대권 1위를 얻은 건 이제 범야권에 마땅한 대선 후보가 얻기에 노리는 이제 반사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권에 윤 총장 때리기가 윤 총장의 체급만 올려주는 이제 역효과를 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그걸 몰랐나요? 예, 그걸 진작부터 알았을 텐데. 진작부터 알았는데 네. 또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장관이 엑스맨 아니냐 혹은 윤 총장의 선대본부장 아니냐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알았냐? 진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올해 6월에 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꾸 여권 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니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왜? 말할수록 거론할수록 체급만 올려준다라는 판단인데 정치 구단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예상이 좀 맞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윤 총장의 캐릭터 자체도 흔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윤 총장의 측근이 이 특수통 검사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윤 총장과 처가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감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검찰 특활비까지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런 할 수 있는 공격은 거의 다 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코너에 몰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검찰총장들 같으면 진작에 사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 총장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는 어디서서 알 수 있냐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이제 지방으로 자천을 당했습니다. 예. 그때도 사퇴를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전력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거죠. 결국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이 아무리 사퇴를 압박해도 윤 총장이 계속 버티다 보니 어느새 거물급 대권주자가 돼버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대권주자로 나서 곧바로 청와대로 직행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총장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번신했을 때는 이 지지율이 유지될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보호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지지율 1위가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총장은 좀 자중하고 예.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추 장관이 이제는 또 다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지지율 1위를 했으니 사퇴하고 정치를 해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력 의지 이런 말 거 대권 행보 이런 말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발언이 윤 총장 지지율 1위와 함께 또 똑같이 각종 뉴스에 도배되면서 오히려 윤 총장의 이 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 장관이 차기 대선의 킹메이커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또 하나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 친문 직계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이제는 분류가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그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차기 대권에서 좀 멀어졌는데요. 이 역시도 사실 추 장관과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관련이 예. 있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난 2018년 1월 이제 평창 올림픽 직전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위팀이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기사에 정부를 비판하는 딱 댓글이 달렸는데 2분 27초 만에 공감 추천이 754건이 되면서 상위에 고정 노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보수 세력이 여론 댓글을 이제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네. 그러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잡고 보니 이제 3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 2명이 민주당원이었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드루킹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드루킹 일당은 댓글 조작을 했는데도 자신의 청탁을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보복성으로 댓글 조작으로 현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게 특검에 발각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친문 적자인 김경수 도지사를 대권 행렬에서 잠정 아웃시키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1위로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킹메이커가 됐다라는 표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승기 변호사가 아주 해석을 잘 해오셨는데. 네, 아닙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마 또 뭐 깊은 뜻이 있겠죠. 지금 행보가. 예, 좀 그렇겠죠.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